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주에 발표한 이 20대 총선 우선 단수 추천 지역, 오늘 당 최고위원회를 통과한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하지만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또 발표될 2차 공천심사 결과에서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현역 물갈이가 단행된다면 새누리당은 내홍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준석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위원장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글로벌 은행들에게 달러 대출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는데요. 이 사우디가 국제유가 하락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글로벌 정면 승부에서 사우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이준석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1차 경선 지역 후보 이 단수 우선 추천 지역 총 36곳 발표했는데요. 잡음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오늘 최고위에서는 의외로 조용하게 넘어가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김무성 대표께서 여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셨지만 그렇다도 1차 명단에서는 크게 무리가 있는 명단이 없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더 강한 어필을 하진 않으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선거 일정이 워낙 급하게 다가가다 보니까 상행식 공천의 원칙이라는 걸 지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가지고 그래도 선거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상당히 지금 후보 난립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지역구들도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구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적절하게 배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이 상향식 공천, 이 틀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한구 위원장의 전략 공천에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 다르긴 다를 겁니다. 저희 노원구만 하더라도 노원, 가불병 모두 다 지금 그 공천 유형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병 지역은 청년 우선 추천 지역이 되었고, 갑은 단수 공천 지역이 될 것 같고, 을 같은 경우는 경선 지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배합해서 이제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의 최선의 방도다라는 거는 많은 당원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해식 공천의 취질 최대한 살리는 의미에서 또 상해식 공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지금 빠르게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당의 현실입니다. 네. 자, 지역구마다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자, 김태환 의원이 1차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죠. 구미 을 지역인데 저희 제작진과 전화 통화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차라리 자신에게 희생하라는 설명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략 공천 지역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절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 살생부 파문이 있었잖아요. 이게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 살생부의 존재 어떻게 보세요? 보통 살생부라고 하면 저도 이제 19대 국회의원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그 괴문서들이 도는 걸 봤지만 보통 그 문서가 맞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그 당시에도 60명짜리 살생부다, 40명짜리 살생부다 이렇게 있었지만 저희가 공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실제 살부에 있다고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사셨어요, 또. 거꾸로 생부에 있다는 분들은 살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 어떤 세력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든 간에 당의 공천 절차는 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그게 유포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검찰도 이제 판단하겠지만은 그 수치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나중에라도 좀 공천 과정을 우습게 보고 만약에 그런 행각을 벌인 분들이 있다면 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죠. 이 살생부가 하나 있고요. 또 지금 이제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해서 상당수 좀 지지율 수치가 왜곡된 채 외부로 유출됐다 이렇게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뭔가 이제 의도가 있는 세력이 개입했다라는 판단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당에서도 이번에 상해식 공천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원래 일반적으로 나오는 지역구 조사들은 유선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당에서 하려고 하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안심번호를 통한 휴대전화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수치가 많이 좀 바뀌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이 어떤 후보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당에서도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번에 흘러나온 그 명단이 출처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서가 돌면 돌수록 나중에 경선했을 때 또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음모론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야당에서 이런 걸 흘렸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면
결국은 지금 여당 내에서 경쟁하는 세력끼리 본인에게 좀 유불리를 얻고자 살생부를 뭐 돌리거나 여론조사를 유출하거나 했을 거란 말이죠. 예. 수치도 조작하고 예. 그 후유증이 남을 거라는 이제 위원장님의 말씀이신데 예. 그럼 이게 지금 혹시 그 현장에 계시면서 이런 걸 유출하는 세력들이 내부에 있어요? 있기는? 글쎄요. 저도 그거를 뭐 기자들한테 오히려 저는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기자들에게요? 네네. 예. 그러니까 최초 유포 경로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분명히 제 생각에는 뭐 검찰 수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 수치들 때문에 사실 그 수치가 언론에 뭐 보도 안 됐습니다만은 이미 SNS 통해서 광범위하게 유포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네. 명시적으로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망연자실한 상태로 이렇게 가기도 했는데요. 아하. 이런 부분을 빨리 당해서 뭐 이런 그 명단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이라고 정확히 찍어가지고 네네. 뭐 경선 과정을 좀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렇군요. 지역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지만은 네네. 전체적으로 주민분들이 보기에는 황당하죠. 대한민국 여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이런 뭐 사실 이런 건 암투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누가 유포했던 네. 간에 그러니까 그런 지금 모양새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실망감을 좀 금치 못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제 생각엔 이 파문 조기에 진화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야권의 분열 양상 못지않게 여권의 분열 양상도 상당히 주목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된다. 이 위원장이 지금 이 혁신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어찌 보면 또 청년층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1차 공천심사에서 이 서울 관악갑을 40세 이하 청년 우선 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이게 반발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상향식 그렇죠. 공천이 아니라 밀실 공천이다. 이런 또 이 비난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여성에 대한 배려라든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19대 공천 때도 많이 신경 썼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 관악갑 그리고 이번에 또 청년 우선 지역으로 선정된 노원평, 저희 네. 노원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뿐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이제 경쟁 자체가 사실 경선보다는 본선을 향해서 이렇게 좀 당이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악갑이라고 하면 또 대표적으로 서울의 젊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막 그런 측면에서 그 전략적인 측면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네. 사실 지금 수치 같은 경우에 당에서도 약간 좀 난감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인지도가 높은 후보 간의 경선 대결과 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후보들이 나온 지역의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지금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새누리당 지역 후보들의 인지도 자체가 대다수의 후보가 한 10% 이하로 나오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경선 결과를 가지고 본선 경쟁력을 판단한다는 것이 아주 쉽진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지도부 그리고 또 공천관리위원회도 좀 그 본선 경쟁력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마다의 이 다양성 때문에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하다 이런 설명이셨는데요. 네. 자, 이제 이 위원장이 이제 또 청년 어찌 보면 좀 이 여당 측 청년의 대표적인 인물이어서 지금 이게 세대 분포로 보면 중장년층이 여당 지지가 높고요. 어쨌든 젊은 층이 좀 야당 지지가 높은 걸로 늘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새누리당이 청년 계층을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정책 면에서도 그렇고 뭐 비례대표 배정에서도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대목은 청년 대표 주자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야당에서 지난번에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그리고 여당도 2명을 배정했지만 청년 비례대표라는 방식으로 과연 청년 정치가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은 회의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청년의 정책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는 거는 300명 국회의원 전부 다 가져야 되는 건데 여당 야당 지금 둘 다 지금 2명씩 지금 청년 비례대표 배정하고 네. 모든 청년 문제는 너희가 담임해라 이런 형태로 아하. 지금 19대 국회에 흘러갔거든요. 아유, 어깨가 무겁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청년의 발언권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총합으로 봤을 때 19대 국회에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네네. 청년의 문제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청년 비례대표 같은 방식보다는 오히려 청년들이 당당히 경쟁해가지고 지역구에서 어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시도해보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이번에 지역구를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 그와 아울러서 새누리당도 이번에 뭐 청년 공약 같은 것들 사실 지난 19대 총선 때 약속했던 것들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를 갖고 청년 공약을 평가해 본다면은 네. 19대 때 대표적인 청년 공약이 뭐였겠습니까? 반값 등록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공약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잘 지켜진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청년 창업 정책이라든지 반값 등록금 정책 같은 그런 청년 공약들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에 대해 가지고 아마 청년들이 평가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빠르면 내일 2차 공천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새누리당의 당내 갈등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네. 선거를 앞두고 분열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심각한 위기인데 이 국면 좀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어느 정도의 물갈이라든지 아니면 네. 전략공천의 측면은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과연 그 납득이 되려면은 뭐 전략공천이 뭐겠습니까? A가 있는데 A를 빼고 B를 넣는다 아니겠습니까? 네. 첫째로는 A를 왜 빼는지에 대해 가지고 명확히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되고요. 네. 그 B 같은 경우에는 A보다 낫다는 걸 납득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전략공천 같은 경우에는 그 A와 B의 관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A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은원 관계라든지 네네. 아니면 B에 대한 선호라든지 이런 것만으로 결정되는데 그런 형태의 전략공천이라면은 안 하느니만 못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원칙을 잘 지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선 추천을 한다든지 여러 어떤 상향식 공천의 취지에 다소 벗어나는 예외적인 어떤 공천을 하게 되더라도 네. 그걸 잘 설명하면은 국민들 또는 당원들 대다수가 아마 납득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역시 소통과 설득, 납득이 필요하겠군요. 그게 새누리당이 좀 부족한 부분인 건 맞는 것 네. 같습니다. 자, 현장을 뛰고 계신데 지도부 얘기 여쭤볼게요. 어제만 해도 이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날선 논쟁에 큰 관심이 쏠렸고요. 예. 이 두 사람이 부딪히면 계속 이제 이슈가 되는데 예. 지도부의 갈등이 이렇게 노출되는 것. 지금 이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좀 굉장히 여당에 대한 불신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살펴보면은 네. 그 원래 공천관리위원회는 굉장히 독립적인 기구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 다소간에 어떤 경쟁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언론에서 자꾸 이제 이한구 위원장과 김무성 대표의 어떤 사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네. 보도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선거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네. 두 분이 뭐 자선을 내려오면서 두 분이 신뢰관계가 있는 그런 당 동료 관계로 지내신 게 벌써 16년인데 네.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뭐 경쟁 관계라든지 서로 뭐 험하게 표현하면 죽이고 살리는 관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엔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당의 어르신들이니까 좀 순탄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바쁘실 텐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